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부제 왕의 심리학, 나연구소 지음.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부제 왕의 심리학 프롤로그입니다. 왕과 신하가 있다. 당신은 왕이 되고 싶은가? 신하가 되고 싶은가? 왕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신하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이 왕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 보자. 당신은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왕이 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어떤가?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는 쉽게 그렇다는 답이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떤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왕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들은 블로그 스타 스쿨몬스터님의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강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렴풋한 감을 확실한 감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지도 모른다. 나연구소 목차입니다. 프롤로그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나는 내가 정의한다. 두 번째, 왕과 신하의 차이. 2-1 생각의 차이. 2-2 배움의 차이. 2-3 선택권과 결정권의 차이. 3 링컨의 이야기. 4 왕이 될 자격. 5 당신도 왕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부제 왕의 심리학.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나는 내가 정의한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목을 보고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마인드, 태도, 자세, 생각과 믿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의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한 힘은 바로 생각과 믿음의 힘이다. 대부분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힘의 원리를 알고 잘 활용한 사람들이다. 모든 자기계발 책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생각과 믿음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 성공의 제1의 법칙은 사람의 인생은 생각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다. 이 말 또한 흘려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 말을 믿고 진실로 이 말이 자신의 신념이 된 사람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리고 나는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어찌 보면 믿음은 목표와도 같은 말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최고의 성능의 센서이자 안테나이다. 주인인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명령을 내리면 나의 몸과 마음을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모든 능력을 끌어올려서 최고의 탐지를 시작한다. 그들은 나의 충실한 신하이기에 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최고의 것들을 반드시 찾아낸다. 그것은 사람이고 정보이고 타이밍이고 글과 책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두루 살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음과 양을 모두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나는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우주 최고 항공모함의 총사령관이다. 나의 명령 하나에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힘을 확실하게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 즉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먼 남이 아니라 실제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끌린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몸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만약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믿음의 힘을 활용하여 크게 변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은 매우 크고 강력하다. 사람은 보고 들으면서 자란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진실인 것이다. 사람은 분명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나는 얼마 전 스쿨몬스터 최규철 대표의 어느 날 한순간에 최고가 된 사람들이란 책을 보았다. 그 책에는 제목처럼 정말 어느 날 한순간에 수학 천재가 된 소년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이러하다. 최규철 대표가 지방 도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푼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6학년이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학교에서 수학 성적은 최하위였다. 최 대표는 그 학생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유심히 보고 그 학생에게 풀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난 후 그 학생의 확신에 찬 눈빛과 표정을 보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과 상담 선생님은 그 학생을 수학 못하는 아이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최 대표는 그 아이에게서 수학의 천재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 후 바로 그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 최 대표는 그 학생이 수학 천재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놀라워했고 황당하기도 했고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 대표는 그 학생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그 학생이 왜 천재인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는 쉽게 믿지를 못했다. 그동안은 예전의 성적만을 보고 모두가 이 학생을 평가하고 판단을 했고 계속 그런 평가를 받아온 학생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이다. 최 대표는 어머니에게 아들은 수학 천재가 확실하니까 어머님도 아들을 수학 천재라고 믿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
어머니는 멍하게 있다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너는 수학 천재가 분명하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수학 천재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학생은 덤덤하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최 대표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 학생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첫 중간고사를 치렀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학생의 수학 성적은 만점이었고 전교 1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학 하나만큼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한다. 나는 그 책을 보고 말괄량이인 나의 둘째 딸을 천사로 만들었다. 둘째 딸에게 너는 천사다. 너는 정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천사다라고 말했고 무엇을 할 때마다 계속 천사라고 칭찬을 했다. 그랬더니 딸의 기분은 부쩍 좋아졌고 자신이 천사라고 생각하고 천사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마구 벗어 놓던 옷들을 옷장에 정리해서 넣기 시작했고 밥을 먹고 나면 자신의 그릇들을 싱크대로 갖다 놓았고 자기 언니와 친구들을 더욱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내가 천사라고 부르고 스스로 천사라고 생각하자 정말 천사가 되었다. 그 학생과 나의 둘째 딸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왕과 신하의 차이. 생각의 차이. 왕과 신하의 차이는 무엇인가? 참고로 이 책에는 비극을 맞이하거나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왕의 경우는 담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왕도 분명 보기에 따라서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권력을 빼앗기면 어쩌나, 역모가 일어나면 어쩌나, 백성들이 나를 신음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내용보다는 왕과 신하의 차이를 살펴보고 신념과 생각을 바꾸어 왕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넓고 크게 바라보고 아무런 걸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매우 소중하고 누구나 후회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향상심과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왕과 신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무수히 많은 차이가 있다. 옷차림, 먹는 것, 생활하는 곳, 입는 옷과 신발, 배우는 것과 하는 일, 신분, 어울리는 사람들 등이 매우 다르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왕은 나라 전체는 두루 살피는 큰 시야를 가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세도 살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교류도 해야 하기에 스케일이 당연히 커진다.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관료와 신하를 두루 살피고 전국 방방곡곡의 백성들을 두루 살핀다. 흉년으로 인해 곡식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풍년인 지역의 곡식을 그쪽으로 보내주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전국 곳곳의 유명한 의사들과 약사들을 모아 그 지방으로 보낸다. 반면 신하는 자신이 맡은 분야의 일만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나라를 두루 살피는 큰 안목보다는 자신이 맡은 분야만을 위해서만 일하고 때론
타 분야의 신하와 경쟁하기도 해야 한다. 이처럼 왕과 신하는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왕은 모든 것을 크게, 넓게 생각한다. 균형과 조화 그리고 질서를 생각하는 것이다. 배움의 차이.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지켜야 하기에 그에 맡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다. 통치와 관리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배운다. 또 주변 나라들과 교육을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운다. 관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능력을 분석하여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는 기술을 익힌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다. 반면 신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그 분야만을 연구하고 공부하기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게 된다. 전문가가 되는가와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가의 차이이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분야의 문제가 들어있다. 다 있다. 내가 그것을 모두 배우고 익히기에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 맛있는 2,000원짜리 빵이 있다. 내가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빵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고 밀가루와 팥 등의 재료를 사고 빵을 만드는 도구와 굽는 오븐 등을 사야 한다. 애써 노력을 하고 힘들게 고생도 하고 돈은 더 많이 들지만 정작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것이다. 효율도 효과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는 빵 전문가의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가. 이처럼 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편리한 서비스들을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나라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왕의 일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과 전문가들의 도움과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제품과 가치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되는가의 가치다. 선택권과 결정권의 차이. 왕은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한다.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진다.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신하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까, 늘 전전긍긍하고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자신의 지휘 능력, 행복, 자유, 안정, 평화 등의 가치와 삶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은 자신의 급여의 크기, 시간의 자유, 직급, 하고 싶은 일 등 모든 일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내가 아닌 회사, 즉 타인에게 있는 것이다.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링컨의 이야기. 링컨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링컨은 외딴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가 새는 통나무집에서 살았다. 그런 그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까?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링컨의 어록들은 이러하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가르쳐 주려는 하늘의 은총이다. 나는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진실과 내 안의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내가 걷는 길은 늘 험난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기운을 차리고 나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지 말라. 그것은 겁쟁이가 되는 길이다. 빠른 자가 되라. 꾸준히 걷는 자가 승리한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비범한 천재는 누구나 다니는 길을 경멸한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탐험하지 않는 길을 찾아 나선다. 마찰 없이 보석을 광나게 할 수 없듯 시련 없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오늘의 힘을 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자. 나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좋아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언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 세상이 더 좋아졌음을 보는 일이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 남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도 누릴 자격이 없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신앙은 옳은 것을 만드는 힘이다. 이렇듯 우리는 링컨의 말들에서 링컨의 큰 생각과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모두 현실이 되었음을. 링컨의 업적은 노예 해방 선언, 남북전쟁 승리, 민주주의의 기여이다. 우리가 눈여겨볼 링컨의 진짜 업적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태어나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링컨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링컨의 마인드와 심리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자. 링컨의 출발은 조건이 좋지 않았다. 아니, 좋지 않게 보였다. 가난, 무교육, 신체장애, 한부모 무시, 멸시, 조롱 등. 하지만 링컨은 이런 모든 악조건의 성공의 도구를 활용했다. 일반 사람들의 악조건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을 링컨은 반대로 생각한 것이다. 나는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뒤집어서 볼 때 진실이 보이는 것이 많다. 링컨의 마인드에서 배울 점과 우리에게 접목할 점을 찾아보자. 링컨의 심리학, 적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믿고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링컨은 자신을 고난과 역경을 선물 받고 태어난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었다. 책임감, 자신감, 자존감, 신비, 호기심, 모험심, 기대, 도전, 설렘, 의욕, 소외, 불안, 열등감, 좌절, 패배감, 질투, 화, 무기력, 비난, 저주, 원망, 경계심, 부드러움. 위의 감정들과 아래 감정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는 주인의 감정이고 하나는 노예의 감정이다. 왕자로 태어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지로 태어나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거지로 태어났는가? 왕자로 태어났는가? 당신은 왕으로 살고 있는가? 노예로 살고 있는가? 당신은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가?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난 왕자는 백성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불행한 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거지로 태어난 왕자는 모든 백성과 공감하는 축복받은 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거지로 태어난 축복받은 왕들의 심리학이다. 창고 내영 발찌 스쿨 몬스터 놀라운 강의 중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왕이 될 자격. 사람들의 글과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걱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이 느껴진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 아직 약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이다. 아직의 반대말은 이미이다. 아직은 부족을 말하고 나중을 말하고 미룸을 말하고 낮은 자존감을 말한다. 아직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용기가 없어진다. 늘 미루고 망설이고 하지 못한 뒤에 후회한다. 하지만 아직 반대의 말인 이미를 말하고 이미를 생각하면 한없이 강해지고 커지고 행동하게 되고 용기가 생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남들의 평가와 인정이 중요하고 그것들로 인해 나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년 가까이 매일 내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매일 글을 쓰면서 나는 깨달았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하다. 우리의 가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종교도 철학도 아니다. 모두가 한 번 사는 이 귀한 인생을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마인드, 자세, 심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자기 인정, 자기 돌봄, 자기 긍정, 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나는 극심한 우울증, 무기력, 만성피로를 겪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다. 그 무엇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의미를 잃어보니 정말 중요한 의미가 보였다.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였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바로 서야 일도 할 수 있고 가족도 내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다. 그것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알았다. 왕이 될 자격이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여하고 만드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이미 우리는 왕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이 말에 나는 나의 의식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머리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자다. 도움은 받지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내가 바로 환경이 되는 것이다. 왕이 될 자격 또한 결국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왕이 될 것인가, 신하가 될 것인가, 당신도 왕이 될 수 있다. 왕의 심리학이란 결국 주인의 마음이다. 주인의 반대말은 노예이고 손님이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신하와 백성이 있다. 회사에는 사장과 직원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고 주변인이 있다. 주인이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의 기본 가치인 행복과 자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일,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이다. 왕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고 신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신이 아닌 남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신하의 삶은 늘 힘이 들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과 같고 미래가 불안하다. 늘 다른 신하들과 경쟁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미루고 다음으로 연기한다. 왕의 언어는 임의이고 신하의 언어는 아직이다. 생각을 바꾸어 이미 다 가졌다고 믿어보자. 하나 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어보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 더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은 끝이 없다. 하나 더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 더이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자. 생각은 자유이고 선택이다. 왕의 생각은 크고 신하의 생각은 작다.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루고 작게 생각하면 작게 이루는 것이 생각의 신비한 법칙이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의식이 왕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럼 생각도 왕처럼 커지고 넓어진다. 행동 또한 왕처럼 신중하고 힘이 있어지고 왕의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 나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운과 에너지가 전해진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껴서 나를 왕처럼 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링컨처럼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다. 감시와 억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내 나라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보호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함을 알기에 모든 것에 감탄하고 즐거움을 얻고 감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세상 모든 사랑과 편리한 과학, 문명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나를 돕기 위해 일하고 내게 기쁨,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함을 느껴보자. 어찌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존경과 애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 또한 그들을 위해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자, 어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용기이다. 진정으로 깊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왕의 삶인가? 노예의 삶인가? 우리는 알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왕으로 살고 싶은가? 노예로 살고 싶은가? 왕이라는 답이 나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다짐하자. 나는 왕이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러기에 더 잃을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다. 큰 생각과 큰 마음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루 살피는 어진 왕이 되자. 그들이 힘들 것은 무엇인지, 내가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찾아보자. 우리는 왕이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놀랍고 신비로운 우주를 느끼고 누리고 즐겨보자.
마음껏 놀아보고 실컷 웃어보고 춤도 추면서 자유와 살아있는 기쁨을 만끽해보자. 예쁘게 핀 들꽃 신비를 품은 별빛,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가슴 흠뻑 취해보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신나게 일하면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희열과 감동을 느껴보자. 바로 지금부터.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고 우주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